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바로 공천 물갈이인데요. 물갈이로 인한 정치권의 공천 파동은 총선 때마다 반복됐는데 당권 다툼이나 계파 갈등과 맞물리면서 당을 뿌리채 흔들어 놓곤 했습니다. 역대 공천 파동 가운데 정점을 찍은 사건,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던 공천 갈등인데요. 당시 친박이 비박을 몰아내는 공천을 하자 계파 갈등이 깊어졌고 비박 간판이던 김무성 당대표는 공천위원장 추천란에 대표직인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추격전을 방불케 하는 옥새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잘못된 공천을 최소한이나마 바로잡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셀프 공천 논란으로 내용을 겪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배정하자 당내 친노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셀프 공천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친노 친문 그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비례대표 순번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가 사퇴 배수진까지 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비례대표 4번 해봤어요. 뭐 비례대표라는 게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도 공천에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가 도끼를 들고 와 당사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는 등 20대 공천은 여야 모두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공천 파동의 학습 효과 때문인지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갈등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제도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역은 엄격하게, 신입은 관대하게라는 대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경쟁력 없는 현역 의원 대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정치 신인에게는 최고 20%의 가산점을, 또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게도 최대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보통 과거의 선거를 보면 3개월 전이나 2달 전에 이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공천 기회는 대폭 줄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고 특히 현역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감산점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였습니다. 새 공천룰을 적용해 정치 신인과 현역 지자체장들이 경선을 치른다면 공천룰에 따른 점수 보정을 통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감산 30%는 되도록이면은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 같은 당의 결정에 현직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이 집단 반발했고 결국 민주당은 서둘러 감점 기준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전략 공천보다는 경선에 의한 후보 선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천개혁 작업에 뛰어든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조만간 공천룰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보수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흩어진 보수 진영을 한데 모으고 과거 총선 때마다 빚어졌던 밀실, 막장 학살 공천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대표나 그 측근 실세들의 그 공천에 사천을 하는 거, 자기 사람 심기나 무리한 그렇게 돼서는 내년 우리 총선은 굉장히 우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확한 공천룰을 만들어서 이기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등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당내 기여도와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도를 척도로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개혁 공천을 기치로 내겁니다. 하지만 개혁 공천은 개파 공천과 줄세우기 공천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천의 실패는 총선 패배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곤 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진정한 개혁 공천으로
공천 파동의 굴레에서 벗어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